가을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일단 그 의원님께는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네. 혹시 이 문제가 정기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인가요, 그러면? 우선 제1야당의 대표를 사실관계도 아니고 이미 사실관계는 다 확인되고 있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 내용이 무슨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괴롭히자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야 간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없을 것이고 네. 그런 여야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대치가 가팔라지면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그 검찰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여권의 기획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여당과 어떤 뭐 협치 차원에서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의 환경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더 협치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예. 다만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이 차원에 있어서 냉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됐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질문드렸던 아마 역순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송원석 부대표는 정치공사를 일축을 하면서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일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충실하게 해명하고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 옷값을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물타기이자 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풀 수는 없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보완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보완사항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고 의혹이 해명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어떤 기조가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서 바뀔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는 상당히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당하고?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이 국회가 하면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상한 조건들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별개로 논의되어야 될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또 최근에는
당내 상황이 복잡해서 뭐 협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이 8월 29일에 그러니까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공개 제안한 바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그 뒤에 뭐 논의가 전혀 진척이 된 게 없었던 겁니까? 예, 진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정말로 추진하실 겁니까? 당 차원에서? 일단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문제는 그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시행령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국회법 98조의 2 조항에 보면 위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어요. 네. 먼저 이것부터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헌 초법적 시행령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또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네. 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세 가지 사항이 수사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학력 경력 위조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특검법을 추진할 요건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사적 수주 의혹과 같은 문제는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래서 수사 상황과 국정조사 추진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신 바가 있는데 그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한동훈 두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 쪽으로 혹시 그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선택지의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국회법 98조의 2 조항에 따른 위법 시행령 시정 요구권 발동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 예산안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송원석 수석 부대표는 다정한 예산안이라고 아까 맞받아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정한 예산안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서민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방에서 일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말이 아닌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공공일자리 예산도 전부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다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될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전례를 보면은 계속 어떤 거 씨름만 하다가 결국 막판에 그러니까 뭐 호텔방에서 그러니까 일부 조정하거나 결국은 또 그 지금 국회법 따르면 이게 그 합의를 보지 못하면 원안대로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정부 동의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안이 잘 처리되지 못하는 예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도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 위기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송원석 수석 부대표에게 민주당이 지금 그 설정하고 있는 입법 과제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노란봉투법을 그 언급을 했어요. 지금 기업의 대체 근로를 허용해도 부족할 판에 사실상 어떤 파업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막는 노란봉투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파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에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 그건 뭐 개인이나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네. 또 그것을 이행 강제하겠다고 해서 가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 기본권의 유린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를 그대로 온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 네.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반노동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관련 22개 핵심 법안 과제를 지금 추렸다고 하던데요. 네. 22개를 다 소개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좀 중점을 둬서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 그런 것이고 예. 또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네. 뭐 이런 것이 눈에 띄는 법안들인데 이것은 그간에 저희 당이 민생 우선 실천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현장 활동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입니다. 또 우리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입법 과제들을 전부 취합했더니 한 480건 정도 나왔어요. 예. 이걸 심사하고 추려서 22개로 압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법안들을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 22개 법안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려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그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 총론에 대해서는 그 뭐 처리 방침을 밝히던데 혹시 강론에서 많이 다릅니까? 민주당 방안하고? 강론에서는 좀 다릅니다. 가령 안전운임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그래서 올 말이 되면 그 안전운임제 도입이 폐지가 돼요. 일몰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일몰 기간을 한 3년 정도 연장하겠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안전운임제 확대라고 할 수 없죠. 또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도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 사안의 본질을 놓고 벌어지는 의견 차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부세 있잖아요.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이 종부세 문제는 합의 처리가 되지를 않았는데 아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 대표는 9월 안에만 처리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간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인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게 감액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감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3억 원을 추가로 특별 공제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중 감세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함께 연동되어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절충안으로 12억 이야기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12억 원으로 그러면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중 감세라고 하는 점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합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치열하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아까 그 법인세 질문을 드렸더니 송원석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초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원들의 가족이 있고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상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큰 차이입니다. 민생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만큼 서민과 중산층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업의 이익을 늘려서 그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가게 하자라는 그런 간접 지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30년간의 경제 경험상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고 또 법인세 인하,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 투자 효과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낡은 인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